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음식 배달을 시키면 의뢰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용기들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지우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지만 버려지는 플라스틱 그릇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이 시켜 먹는데 쓰레기가 그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때 처리할 때는 항상 시켜 먹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주말 오전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이렇게 대학가 원룸촌에 버려진 쓰레기들 중 상당수가 배달 음식을 통해 나온 플라스틱 그릇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음식 배달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쌀국수는 뭐 어디 있냐? 이 쓰레기 분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막 위에까지 이렇게. 일회용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깨끗이 씻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비닐봉투에 쌓여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음식 배달 일회용 용기는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이나 대형마트의 비닐봉투처럼 사용을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그릇을 다시 또 회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품 쓰는 게 편해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배달된 일회용 용기를 세척해 재활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3.1운동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기념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3.1운동의 모태가 된 동학혁명은 좀처럼 조명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3,000명이 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빼곡히 담긴 백서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즐비한 이 가운데 의암 손병희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3.1운동을 이끈 주역입니다. 21살 나이에 동학에 투신한 선생은 이후 혁명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 전봉준 장군이 호남에서 새를 떨쳤다면 손병희 선생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지도자로 동학군을 이끌며 우금치 등 숱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동학혁명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의 압박이 거세지자 선생은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인 1919년 손병희 선생은 다시 일어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굵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민족 대표인 손병희 선생께서 결국은 모든 독립운동의 핵심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동학이 바로 3.1 독립선언의 모태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임을 알려주는 핵심적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민족대표 상당수가 동학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박준승과 이종훈 선생 등 민족대표 9명도 동학혁명 당시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3.1운동 과정에 또다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운동의 시작점인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조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1운동 이렇게 근현대사를 나눌 때 이렇게 뚝뚝 끊어서 나누잖아요. 동학혁명과 3.1혁명을 함께 조명하는 3.1운동을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세우는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 3월에 개교하는 군산 월명초등학교가 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인근의 공동학구인 미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을 조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미장초등학교는 현재 47학급의 재학생은 1,400명에 육박합니다. 학급당 인원이 29.3명으로 법정 정원보다 0.3명이 많습니다. 올해도 과밀 학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교육당국은 고심 끝에 3km 떨어진 신풍동의 월명초등학교를 수송동으로 옮겨 인근 미장초등학교의 과밀을 해소한다는 방안입니다.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아서 그 과밀을 좀 해소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한 4, 5년 후에는 당초 목표 학급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올 3월에 개교하는 월명초등학교는 총 30학급, 전체 학생은 870명을 목표로 하는 비교적 큰 학교입니다. 우선 개교 첫 해인 올해는 15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가운데 고작 40명만이 전학할 것으로 파악돼 전교생은 300명이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학부모들은 신설학교보다는 기존 학교를 선호하는 데다 정상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미장초등학교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뺑 돌아서 가야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멀거든요. 그러면 대로변 큰 도로를 따라서 아이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또한 월명과 미장 두 학교는 공동학구이어서 월명이 선택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교육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생 수 급감 때문에 이전이 추진된 군산초등학교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교 이전을 둘러싸고 군산교육당국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불이 나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김제 공덕면 농협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660제곱미터와 농산물 등을 태워 8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동장치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발전소 허가 시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와 나주 등 지역 갈등을 불러오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산업부가 허가하기 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3회 이상 갖도록 하는 정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정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허가를 넘겨 이익을 챙길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시설 활용이 낮아 보안 대책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한한수 의원은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CCTV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설치 목적인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확인은 전체 7.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영상정보 확인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어린이집의 협조도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CCTV 설치 의무화에 걸맞는 부모의 열람권 강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이 할인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열흘간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개인은 50만 원 한도로 10%, 단체는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과 전북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진화용 헬기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산불 담당자들로 올 들어 2차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임차 헬기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읍면동 258군데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70곳에 160여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